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다락방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꿈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RMVD라는 것으로 Realize Vivid Dream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전파했던 그런 책이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정말 많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들을 많이 이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팬 중에 하나고 이렇게 만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짠! 2017년도에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만났을 당시에 이지성 작가님의 사모님이신 차유람 당구 여신 선수도 같이 만났어요. 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의 사인까지 같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되게 꿈 같은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지성 작가님을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은 있었지 개인적으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만나게 되었고 또 차유람 선수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더 많이 꿈꿔야겠구나, 내 꿈을 너무 작게 꿨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왜 꿈을 꿔야 되는지, 꿈을 꾸면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우리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혹시 아세요? 그 에스티 로더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티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에스티 로더가 예전엔 되게 무시당하는 미용실 직원이었는데 어떤 부자 사모님한테 이 옷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난 정말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다짐을 했고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R은 VD 공식을 실천하는 일 같은 이런 거. 말 안 되는 꿈을 꾸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VD 실험을 했대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몬을 상상하고 입안에 레몬을 넣었다가 상상해 보세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예를 들면 사람을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 뒤에 고드름을 몸에 갖다 대면서 이것은 시뻘건 쇠꼬챙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 접촉된 부위에 물집이 잡힌대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차가운 걸 댔기 때문에 물집이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물집이 잡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고장난 냉동고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냉동고니까 난 얼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죽었대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는 알고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성공을 매일 꿈꾼다면, 내가 현실은 성공이 아닌데 생각으로 늘 성공을 꿈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이 특성을 이용해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는 당신이 실제로 성공했다고 믿게 된다. 성공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종이다 이렇게 썼어요. 나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러고는 벽에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를 읽으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어요.
9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책이 캘리포니아 연안의 히피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기 시작해서 그의 책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0개국으로 판권이 팔려나갔어요. 그의 이름은 리처드 버크, 책 제목은 갈매기의 꿈이었대요. 리처드 버크가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 달성을 위한 원칙을 보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는 어떻게 꿈을 꾸었을까요? 빌 게이츠는 지난 10몇 년 동안 진리도로 답변했어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상상했대요. 모든 가정에 컴퓨터 쓰기로. 지금 우리 모든 가정에 컴퓨터 쓰고 있나요? 네. 사이토 이토리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노력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를 끊임없이 상상하라. 부를 상상하라. 마음속에 사랑을 초청하라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빕니다. 이때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면 더욱 좋다. 상상으로 우리가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상상 속에서 초대해서 용서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빕니다. 하면서 안아주래요. 이것만으로 어때요? 우리는 상상으로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운명의 합격자 발표 날 요리 실습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VD만 했던 남상해는 요리 실습을 열심히 하고 VD는 하지 않은 295명의 쟁쟁한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했다. 어떤 분은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자기 요리를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상상으로 주방을 차려놓고 연습을 했대요. 조미료 알갱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요리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감탄하는 시험관의 모습, 합격자 5명 안에 당당히 들어간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어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1년 만에 워커힐 호텔 조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회장이 됐대요. 남상의 회장이 됐는데 해도 안 될 때 도저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한다. 그럴 때일수록 아침마다 상상의 기와집을 지었대요. 계속. 자기는 배달을 하면서도 중국집보다 더 큰 음식점에 사장이 되어 있었대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없으면 뭔가를 계속 연습하세요. 저는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 임신했을 때 허리가 안 좋아서 엑스레이도 찍을 수가 없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초음파처럼 이렇게 허리에다 하는 게 태아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뜨거운 찜질도 태아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주사도 못 맞고 엑스레이도 못 찍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상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상으로 다리를 하늘로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했고요. 상상으로 걷고 그걸 하니까 점점 허리가 좋아졌어요. 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RNVD 공식은 집단으로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서 하면 더 잘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약을 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면 가계부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 거기 들어오시면 절약하시는 분들과 집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진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면.
두 번째 원칙은 꿈의 노트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노트가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곤란하다면 일단 두꺼운 노트에 꿈을 적은 뒤 작은 수첩에 옮겨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우리의 꿈을 항상 봐야죠. 예를 들면 핸드폰에다가 기록해서 이렇게 사진 항상 보이게 하는 것도 좋겠죠? 상상의 멘토링을 받아라.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당신은 주로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가?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멘토와 대화를 나누었는가? 아니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고 능력을 꽃피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멘토링 받아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이제 멘토를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겠다. 멘토를 만나서 어떻게 인사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어떤 조언을 구할 것인지 등을 종이에 기록하라. 매일 시간을 내서 상상의 대화방에 멘토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어라. 여러분 한번 초대해서 해보시겠어요? 저는 상상 속에서 많이 초대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RMVD 공식을 실천해서 꿈을 이루어라. 성공자가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힘을 세상을 위해 써라.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써라. 비록 지금은 성공의 꿈을 꾸더라도 나중에는 성자의 꿈을 꾸어라. 너무 멋져요. 성자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글 VD, 사진 VD, 소리 VD는 물론이고 동영상 VD까지 했다. 그는 다락방이 딸린 아늑한 집을 꿈꾸었다. 현재 그는 바로 그 집에서 살고 있다. 꿈꾸는 다락방이란 제목이 붙여진 이유죠. 이렇게 내가 지금은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집을 꿈꾸는 거예요. 저도 이 사진 VD를 많이 했죠.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집을 보면서 나는 저 집을 갈 거야. 내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저 집을 가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저 집을 가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수성가한 100억대의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가끔 부자 되는 법이라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매스컴을 타기도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부자가 되는 법이 너무 간단해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VD하라. 그리고 부자들을 찾아가서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 피나도록 노력하라. 돈은 버는 게 아니야. 줍는 거야. 그냥 두 눈으로 보여야 해. 돈을 자네 몸의 일부처럼 느껴봐. 돈이 자네 몸의 일부라고 상상해봐. 그럼 굴러다니는 돈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턴 그냥 주워 담으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업의 거대한 성공은 고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누군가를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울어야 한다.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VD가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누군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많아요. 너무 행복하죠.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책은요, 꿈꾸는 다락방은 출간되지 1년이 지나서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되게 특이한 경우죠. 원래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묻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질문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지성 작가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이룬 꿈은 나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출간되고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고 이 책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오랫동안 가져왔던 믿음이 현실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예인과 사귀는 여자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대요.
자, 인터뷰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예인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나는 언젠가 연예인과 사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와우, 이게 연예인처럼 예쁜 여자든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자든 똑같이 이런 상상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죠? 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는 연예인과 연애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배우자와 남자친구가 연예인이 아닌 거죠. 심지어 어떤 두 사람, 이제 이지성 작가님이 아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C랑 K인데요. C가 K한테, C는 K에게서 이런 얘기 들었대요. 너처럼 못생긴 애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만 꺼져줄래? 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이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같이 살면서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C가 K에게 좋다고 자꾸 따라다니고 좋다고 하니까 K가 너처럼 못생긴 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너는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왜 결혼하게 됐어? 물어보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저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는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용히 듣고 있던 C가 끼어들며 말했대요.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오빠가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순간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순간들을 내가 간절하고 또 그렸으니까. 오빠, 세상에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은 더욱 그래요.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간절하게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성자의 꿈은 나눔이다. 나는 성공자들을 수천 명 넘게 연구하면서 나눔을 진심으로 실천한 사람들만이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살고 마감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런 얘기도 있죠. 차유람 선수를 그렇게 예쁘고 모태솔로인 차유람 선수와 결혼하게 된 RMVD 이야기도 이제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네. 사실 우리 삶에는 꿈 꾸지 않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꿈을 꾸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 더 많이 꿈꾸며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